낙서로 본 도덕경의 진실. 노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과 함께 연구할 권필입니다. 추나라, 물론 낙양이 배경이니 호경에서 옮겨온 추나라, 곧 동주 조정에서 노자가 처음으로 강의하는 날입니다. 왕본 첫머리는 도충 이용지 혹불령이라고 되어 있고, 학자라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옥 씨, 도는 텅 비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퍼내었어도 마르지도 않고 차오르지도 않는다. 최진석, 도는 텅 비어 있다. 그러나 그 작용은 끝이 없다. 오강남, 도는 그릇처럼 비어 그 쓰임에 차고 넘치는 일이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도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텅 비어 있는데 무엇을 퍼내어 어디에 쓴다는 말일까요? 텅 비어 있는데 무슨 작용을 어떻게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 그 전에 먼저 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에 대해서는 노자도 답을 하지 않았고 답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덕경 어디에도 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저 엉거주춤한 태도로 그것은 뭔가 좋은 것이며 천지도 또는 천도 또는 하늘의 도 정도로 인식합니다. 도와 덕을 설했다는 도덕경이지만 그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답이 없는데 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엉성한 문건이 차원 높은 형이상학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리송해야만 현학이 될 수 있다고요? 노자서 또는 도덕경은 반드시 형이상학이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노자서 또는 도덕경이라는 문건이 노자라는 인물을 사찰한 기록이라고 믿으며 이것이 한대에 와서 크게 변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살펴본 왕본 대목이 백본에는 도충 이용지 유불령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다음과 같이 끊어 읽고 번역합니다. 천자가 시종에게 도라고 합니다. 이때 도는 인도할 도이니 강의장으로 인도하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다들 안내라는 일본식 한자말을 씁니다만 본디 인도라고 쓰던 말입니다. 그리고 노자에게 말합니다. 충은 빌충, 이는 역접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충이는 비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용은 쓸데용인데 경비란 말이니 강의한 품사, 강의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강의장이 비게 되더라도 강의료는 있을 것이다. 곧 강의료는 챙겨주겠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불령냐 하고 시종에게 묻습니다. 강의장에 청중이 들어차지 못했느냐는 것이죠. 이 불은 안일불로 현대 중국어에서는 쓰지 않으나 상고 한어에서는 불보다 강한 뜻으로 쓰던 글자입니다. 그리고 영은 찰영, 야는 의문 어기조사이니 불령냐는 차지 못했느냐 하고 묻는 말입니다. 그러자 시종이 소 하고 대답합니다. 이 글자는 비바람 칠소이니 비바람이 치는 날이라 사람들이 아직 모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강의 자리를 마련하긴 했으나 날씨 탓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고 하니 천자가 낙담했나 봅니다. 가는 불가이니 숨을 풀어냈다. 곧 한숨을 쉬었다는 말이겠지요. 시간이 좀 지나 비로소 여러 학파 선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는 비로소 시이니 바로 알겠는데 문제는 만물지종입니다. 김용옥 씨는 이를 만물의 으뜸이라고 했고 오강남 씨는 온갖 것의 근원, 최진석 씨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여 다를 바도 없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종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밑종을 가져다가 근원 또는 으뜸이라고 얼버무린 것이지요. 만물지종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만은 일만만으로 여럿, 다수란 뜻이고 물은 물인데 여기에서 물이란 같은 종류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여러 무리, 여러 학파를 가리키는 말이니 곧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를 뜻합니다. 제자백가란 말은 후세에 만든 말이니 아마도 그 당시엔 여러 학파를 가리켜서 만물이라고 불렀던 듯합니다. 그리고 종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는 달리 모일종이고 지는 주술구조를 만드는 구조조사이니 만물지종은 결국 여러 학파 선비들이 모여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게도 촤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가마솥촤인데 아무리 봐도 가마솥촤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 이를 꺾을 좌로 보아 좌기예라고 변주해 놓은 게 하상공본이나 왕본이지만 그냥 그대로 가마솥촤로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장마철인 듯한데 비가 내리는 구질구질한 날씨에 여러 사람이 모여들었으니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한데 그 상태를 나타낸 말이 바로 가마솥촤입니다. 가마솥에서 끓고 있는 물이나 볶고 있는 콩을 연상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렇게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데 선비 하나가 말합니다. 기, 해. 이때 기는 어찌, 어떻게 라는 의문대사이고 해는 풀, 해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어떻게 풀이할까? 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늘 이법을 뭐라고 풀이하고 정의를 내릴 것이며 그 개념을 포괄할 용어를 무엇라고 부를까? 노자가 내놓을 답이 궁금한 거죠. 그러자 누군가 기, 분, 아마 어지럽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기는 추측부사로서 아마란 뜻이고 분은 어지러울 뿐이니까요. 이는 그 누구도 똑 떨어지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중언부언하며 흐리멍텅한 소리만 했다는 것인데 김용옥 씨를 비롯한 오늘날의 학자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구난방, 허무맹랑, 천방지축. 그랬더니 누군가 화답합니다. 기광동. 기는 의문대사로 어찌, 어떻게 란 뜻이고 광은 잘 아시다시피 빛광인데 여기에서는 영광,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은 같을 동이 아니라 같이 할 동이니 기광동은 어떻게 은총이 함께 했을까? 란 뜻입니다. 천자의 은총을 입어 강의할 기회를 얻었으니 그 과정이나 노자의 배경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기를 무조건 지시대사 그 기로 보아왔으니 오늘날과 같은 아리송한 번역문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문법과 자의에 따라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문에는 문법이 없다고요? 글자 뜻만 엮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읽어온 결과가 오늘날과 같이 말이 안 되는 번역에 이르게 된 원인입니다. 고어 문법이 엄밀하지 않고 느슨한 건 사실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결의 말이든 문법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또 다른 선비가 말합니다. 기, 진. 여기에서 기는 추측부사로 아마란 뜻이고 진은 더럽힐 진이니 아마 더럽힐 것이란 말입니다. 천자의 은총을 입어 강의를 하게 됐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은총을 더럽히리란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 노잡. 미심쩍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는 장마, 잠길 침, 담글 침, 괴일 잠, 맑을 잠, 깊을 잠, 편안할 잠, 즐길 탐 따위로 읽는 글자입니다. 김용옥 씨는 이를 맑을 담으로 읽고 있지만 이것이 막다는 뜻이라면 잠으로 읽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 하듯이 내가 뭘 알아 하면서 혼자만 아는 척, 잘난 척 하겠지만 자전 한 번을 제대로 찾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글자는 장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비바람이 쳐서 사람들 모이기가 늦었는데 사관이 당시 날씨를 기록한 것이죠. 즉 추적거리면서
비가 오고 있는 날씨 말입니다. 그러니 장마철인가 보지요. 기록하던 사관이 보니 노자도 많이 긴장했나 봅니다. 크게 숨을 쉬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생각하는 듯하니 무언가 미심쩍은지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이때 혹은 혹으로 보아 혹은 살펴보더라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마침내 노자가 강의를 시작했지만 많이 긴장한 탓에 말소리가 작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오가 아니라 글 읽는 소리 오입니다. 글자를 따라가며 작은 소리로 읽는 소리이니 중얼거린다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러자 듣던 이들이 비, 지 하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때는 안일불이 아니라 클비 그리고 알지가 아니라 알릴지이니 크게 알리라 곧 말 좀 크게 하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노자를 비난합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사람이 선생이라고 강의 자리에 서니 무시하는 마음이 앞선 것일 수도 있겠네요. 기자야, 그대가 선생인가? 라는 소리입니다. 강의 기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너 따위가 선생 노릇을 하려 하느냐는 것이지요. 기는 2인칭 대사, 너라는 뜻이고 자는 임자로서 학문에서 일가언을 이룬 사람을 가리킵니다. 공자나 맹자의 자와 같습니다. 선생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야는 의문 또는 감탄 어기조사입니다. 비난과 비아냥은 계속됩니다. 어느 선비가 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상은 꼴상입니다. 꼬라지가 꼬락서니 하고는 이런 뜻이죠. 이렇게 노자가 궁지에 몰리자 천자가 나서서 제지선이라고 하면서 궁지에 빠진 노자를 구해줍니다. 이때 제는 하느님 제입니다. 물론 신앙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대자연의 이치, 곧 천지조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은 앞설선이니 먼저 하다, 먼저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지선은 선제에서 선의 목적어인 제가 앞으로 나가고 여기에 구조조사 지가 붙은 것입니다. 곧 하늘 이법을 먼저 말하라 는 뜻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어붙여 상제지선이라고 해놓고는 상제가 도대체 뭐냐며 상상에 상상을 더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울 뿐입니다. 백서로 보는 도덕경의 진실, 노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오늘은 백서노자 제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